한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휴대폰 면세 한도 위반으로 관세 당국에 적발되는 건수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인천본부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4일까지 면세 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한국을 입국하는 한인들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트레일러에서 시신과 부상자가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밤 샌안토니오에 있는 월마트 주차장에 세워진 트레일러 안에는 외국인 38명이 타고 있었고 경찰이 이들을 발견했을 당시 이미 8명은 숨진 상태였습니다. 24일 현재 1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뉴욕협의회가 지난 21일 동포사회 화합 포럼을 열었습니다. 뉴욕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한인사회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1일 뉴욕 이스트강에서 소형 비행기 한 대가 불시착했습니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뉴욕주 내일가 세탁 환기시설 설치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또 수산물 중량과 원산지 표기 의무화도 시행됩니다. 지난 21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관련 법에 서명했습니다. 열대과일 파파야를 먹은 뉴요커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1일 옐로우 마라돌 파파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으며 이로 인해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KBTV 뉴스9입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휴대폰 면세 한도 위반으로 관세 당국에 적발되고 있는 건수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인천본부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4일까지 면세 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을 입국하는 한인들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세관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항공편에 대한 불시 전수 검사를 확대하고 여행자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입니다. 특히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를 선별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며 면세 한도를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선 엄정하게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여행자 휴대폰 면세 범위는 $600며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게 되면 납부세액의 40%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천세관 측은 면세 범위 초과 시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에 자진 신고하면 관세 30%, 최대 15만 원의 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트레일러에서 시신과 부상자가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밤 샌안토니오에 있는 월마트 주차장에 세워진 트레일러 안에는 외국인 38명이 타고 있었고 경찰이 이들을 발견했을 당시 이미 8명은 숨진 상태였습니다. 또 나머지 외국인들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3일과 24일 연이어 1명씩 숨져 이번 사건의 총 사망자는 24일을 기준으로 10명입니다. 현지 경찰과 이민세관 단속국 등은 이번 트레일러는 샌안토니오에 있는 월마트 주차장에서 발견됐으며 이들은 냉방장치가 고장난 화씨 172도로 추정되는 트레일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이 알려진 건 트레일러에 갇혀 있었던 외국인 중에 한 명이 22일 밤 문을 열고 나와 월마트 직원에게 물을 요청하면서였습니다. 직원이 물을 전해주면서 트레일러의 내부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탑승자들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이들 중에 일부는 멕시코에서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초 이 트레일러에는 100여 명이 타고 있었으나 일부는 미국에 도착한 뒤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거나 도주했고 발견 당시엔 숨진 8명을 포함해 총 38명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뉴욕협의회가 지난 21일 동포사회 화합 포럼을 열었습니다.
뉴욕에서 처음으로 가진 이번 포럼에는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한인사회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민족화의 협력 범 뉴욕협의회가 주최한 동포사회 화합을 위한 포럼이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이 포럼에서는 뉴욕, 뉴저지 이외에도 타주의 한인들이 참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미주 동포사회에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포사회가 화합하고 단합해서 이 나라에서 우리의 동포사회의 발전을 참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특히 이날 자리에는 전 국회의원인 김덕룡 세계 한인상공인 연합회 이사장이 한국에서 참석해 동포사회 발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대립에 떠나서 하나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평화라도 통일, 민족 화해로 가는 일, 그리고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여 명 가까이 자리에 모인 이번 포럼에 많은 참가자들은 국민 화합과 통합을 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또한 남북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자며 대동단결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떤가는 민족이 되어서 우리 국익을 선양하고 또 국익의 보탬이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뉴욕 동포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한편 민족화해협력 범뉴욕협의회는 평화정착과 공영을 도모해 통일시대를 열어가자는 취지로 1998년 출범한 순수 민간 비정부 사회단체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한국에서 온 탈북자 20여 명이 뉴욕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뉴욕에서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뉴욕주 청사도 방문해 민주주의의 의미를 배우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7명의 탈북 난민들이 자유의 도시 뉴욕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어제는 놀이동산, 오늘은 동굴에 다녀왔다며 자신이 다녀온 곳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한 소녀는 언제든지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미국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탈북 난민으로 중국 국경을 통해 넘어왔습니다. 한 목사가 어린 탈북 난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왔고 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여행을 온 것입니다. 북한 난민 청소년들과 함께한 뉴욕 여행은 올해로 7번째입니다. 어린 소년 소녀들은 탈북 가정과 그간 겪었던 억압받고 빈곤에 시달렸던 지난 생활을 떠올리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행 중 이들은 지난 19일 뉴욕 올바니에 있는 뉴욕주 청사를 방문해 뉴욕주 의사당을 비롯한 주정부 기관들을 돌아보며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한편 뉴욕으로 북한 난민 청소년들을 데려온 목사는 내년 여름에도 아이들과 함께 뉴욕에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지난 21일 뉴욕 이스트강에서 소형 비행기 한 대가 불시착했습니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경비행기 한 대가 선박에 이끌려 선착장 쪽으로 향합니다. 한쪽 날개 끝이 물에 잠긴 상태에 기체가 비스듬히 기운 상태로 비행기가 천천히 이동해 아찔한 순간이 연출됩니다. 이 장면은 뉴욕 이스트강에 불시착한 경비행기의 모습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기장을 포함해 10명이 탑승 중이던 소형 비행기가 이스트강 인근 활주로에서 이륙을 시도하던 중 완전히 이륙을 하지 못한 채 결국 강 위에서 불시착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현지 유명 작가 빌 로렌스와 그의 가족 등이 탑승해 있었고 구조대가 도착 당시에는 이미 비행기가 기울어진 상태에 왼쪽 날개 일부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구조대의 조사에 따르면 비행기는 당일 이스트햄튼 공항에서 이미 2차례 이륙에 실패했고 3번째 시도에 강에 불시착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탑승객들은 구조되는 순간까지 크나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편 추락 원인은 기체 결함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결함 위치와 사고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주 내일과 세탁 환기 시설 설치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또 수산물 중량과
원산지 표기 의무화도 시행됩니다. 지난 21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관련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내일과 세탁업소들이 주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해당 법안은 90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수산물 중량과 원산지 표기 의무화는 180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한편 뉴저지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됩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1일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최소 3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저지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상급 범죄 혐의를 적용받아 최소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나 1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프라미스 부동산이 지난 2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수익형 부동산, 강원도 평창의 수익형 호텔, 평창 라마다 호텔 앤 스윗 분양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인들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창 라마다 호텔 앤 스위트는 5성급 호텔로 강원도 평창, 용평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라마다 호텔 체인이 개발하고 곧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형 호텔은 한국과 해외에서 총 678개의 스위트급 객실이 분양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분양을 시작한 뒤 약 6개월 만에 50% 이상의 수익형 분양이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창 라마다 호텔 앤 스위트는 20만 달러대부터 시작하며 분양 투자가에게는 2년 동안 8%의 확정 수익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또 연간 15일 사용권과 서울과 여수 라마다 호텔을 60%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이 제공됩니다. 프라미스 부동산은 관련 설명회를 21일에 이어 22일 뉴저지에서도 가졌습니다. 열대과일 파파야를 먹은 뉴요커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1일 옐로우 마라돌 파파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으며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47명이 감염됐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으로 증상은 설사와 발열, 복부 경련 등을 일으킵니다. 한편 식중독에 걸린 이들은 모두 5월 중순에 메릴랜드산 파파야를 구입해 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파파야를 구입했다면 먹지 말고 버리라고 밝혔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 농업 방식으로 각광받는 루프톱 농장 관련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루프톱 농장 규제 완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루프톱 농장은 건물 옥상 공간을 활용해 농사를 짓는 시스템으로 미래형 도시농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시농업과 온실, 루프톱 농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은 규제가 많아 일반인들이 도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되는 조례안에는 조닝과 빌딩 코드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어 만일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누구나 쉽게 루프톱 농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에 따르면 뉴욕시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옥상 부지는 14,000에이커에 달하며 이를 농장으로 바꿀 경우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나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가 전 세계 한글 학교 교사를 글로벌 한국 홍보대사로 양성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전 세계 교과서와 세계지도, 백과사전, 웹사이트 등의 동해가 일본해로 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상황에서 한국 내 청소년과 청년들의 시정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느꼈다며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글 학교 교사들이야말로 여러 가지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반크는 앞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의 김인경 선수가 미 여자 프로골프 투어 마라톤 클래식에서 우승했습니다. 김인경은 23일 오하이오주 펜실베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만 8개를 몰아쳐 8언더파 63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김인경 선수는 최종 합계 21언더파 263타로 2위 렉시 톰프슨을 4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올해 6월 슈라이트 클래식에서 정상에 오른 김인경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시즌 2승, LPGA 투어 통상 6승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4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고공행진했던 달러화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더불어 공격적인 경기 부양과 금리 인상 기대 속에 급등세를 탔지만 최근에는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1일 미 언론들은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장중 93.952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2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사면 언급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백악관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대통령은 누구에 대해서도 사면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공모 참모인 스카라무치 백악관 공보국장은 CNN에 출연해 대통령은 누구에 대한 사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 문제는 터무니없는 일이고 대통령은 누구도 사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통령이 사면할 완벽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지금까지 우리를 겨냥한 비밀 누설이 유일한 범죄인 상황에서 사면을 생각하면 어떠냐고 썼습니다. 루즈벨트 아일랜드 섬을 가기 위해서는 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역엔 평소 2대의 트램이 오갔는데 오는 수요일부터는 트램 플랫폼 공사로 인해 한 대만 운영됩니다. 관련 소식 박소현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26일 수요일부터 루즈벨트 아일랜드 트램 플랫폼을 교체하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 관계자는 루즈벨트 아일랜드를 찾는 시민들의 더 나은 편의를 위해 플랫폼을 교체하는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맨해튼과 퀸즈 사이에 있는 루즈벨트 아일랜드는 1시간이면 다 돌아볼 수 있는 조그만 섬이지만 아름다운 이스트뷰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손꼽히는 명소입니다. 이 아름다운 섬 루즈벨트 아일랜드에 가기 위해서는 케이블카인 루즈벨트 트램을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트램은 1976년 처음 운행을 시작으로 이제는 하루 평균 7천여 명의 승객을 수용합니다. 평소 2대의 케이블카가 15분 간격으로 운행됐지만 이 공사가 시작되면 1개의 케이블카만 운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객들은 트램 이외에도 퀸즈보로와 맨하탄을 잇는 버스를 이용해 루즈벨트 아일랜드를 방문할 수도 있으며 오는 8월부터는 페리 서비스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공사는 2018년 겨울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7월 24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뺑소니 용의자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오후 3시경 그레브센터 내 웨스트 10가와 애비뉴로 우회전을 시도하려고 했던 SUV 차량 한 대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던 한 소년과 충돌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18살 소년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한 것은 아니라며 단순 사고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SUV 차량을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 용의자는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한 요가 학원에 침입한 도둑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컬리 플레이스 보이스 로드에 위치한 핫 요가 학원에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포착이 된 그는 요가 학원 유리창을 부순 뒤 카운터로 들어가 현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는 쇠 지렛대를 이용해 돈이 들어있는 통을 열었고 현금을 가지고 황급히 현장을 떴습니다. 그가 훔쳐 달아난 금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은 용의자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뉴저지 패세익 지역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패세익 684 메인 스트릿에 위치한 상가며 9시 30분부터 자정이 지난 시간까지 화재는 계속됐습니다. 화재는 한 피자 가게에서 시작됐으며 매장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화재는 소방대원들이 진압에 안간 힘을 썼으나 지붕부터 시작된 불길은 건물 지하까지 빠른 속도로 타고 내려와 지하실 전체가 크게 불길에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또 상가 위층에 살고 있는 두 가구가 연기를 마시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피자 가게 주인은 화재를 일으킬 만한 것은 없었다며 사전에 모두 확인하고 퇴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브루클린 지역에서 이민 단속 요원 행세를 한 집단 강도 4명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부시윅 험볼트 스트리트 존슨 애비뉴에서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던 25살 남성에게 미니밴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이후 밴에서 한 무리들이 차에서 내렸고 은색 배지를 보여주며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을 땅으로 밀치더니 지갑에서 $60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사한 사고를 당할 뻔한 한 주민은 배지 넘버 혹은 신분증을 그들에게 요구했지만 그들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민국 요원을 가장한 강도 4명을 찾는데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큐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24일 상원 정보위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쿠슈너 선임 고문은 비공개 청문회를 마친 뒤 자신은 러시아와 공모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접촉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 사업을 하면서 러시아 자금에 의존하지 않았고 내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완전히 투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이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42대 42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는 USA 투데이 등이 미국 내 성인 1,33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펼친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법무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에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내부 회의 때 줄리아니 전 시장을 새 법무장관으로 앉히는 방안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소규모 IT 기업이 직원들의 손가락 사이에 쌀알 만한 크기의 반도체 칩을 이식해 출근부 체크와 구내식당 식사 결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리버폴스 소재 마이크로 기술 기업인 3스퀘어 마켓은 50여 명의 자사 직원들에게 관련 칩을 엄지와 검지 사이 이식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한인 미술인들, 작가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알재단의 이숙녀 대표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네. 우리 이숙녀 대표님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재단이 시작한 지 이제 14년이 되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눈에 띄게 아니면 뒤에서 저희 재단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알재단은 어떤 재단인가요? 저희 재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새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니까 대학을 간 나왔다든가 아니면 중간에라도 새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 현대 미술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도와야만 이분들이 그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힘이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상의 그때 젊고 작품에 좀 익숙지 않은 그런 작가분들에도 오랜 동안, 그러니까 10년을 넘게 가는 동안에 작가분들이 많이 발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힘을 더 필요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경쟁이 심한 거예요. 이 미술계라는 데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중견 작가까지 도와주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돕는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물심양면, 뭐 돈은 아니다 했지만 돈 없이는 재단 운영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심양면으로 어떻게 해서든 돕는 그런 재단이 돼야겠다 하고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작가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알재단을 만들게 되신 어떤 특별한 좀 계기가 따로 있으셨나요? 제가 1976년부터 1981년까지 화랑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미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하게 돼서 화랑 운영을 했는데 5년 후에 제가 그만뒀어요. 제 몫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리고 제가 뭐 살다가 제 하던 일에서 은퇴를 하면서 생각을 한 내가 그러면 은퇴하고서 뭘 할까. 그러는데 제가 그 화랑 그만두고도 작가분들이 이렇게 계속 연락도 오시고 그럴 때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하긴 해야겠는데 그럼 미술 활동을 하시는 이 작가분들을 돕는 게 내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죠. 전 처음에 알재단이 왜 알재단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은 이니셜이죠. AHL 네네.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R이 되는데 네네. R은 이 박역것의 신화에서 R에서 왕이 탄생했다는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작품을 만드는데 그거는 크리에이션이잖아요. 네네. 누구나도 할 수 없는 자기 작가가 작가만이 그 작가만의 특수한 뭐를 창조한다는 그 의미에서 이제 그 박역것의 R과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R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R 하면 한국말로는 쉬운데 이 외국분들은 저는 외국분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외국분들은 R이 뭐냐 이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AHL이다 발음은 이제 AHL인데 그 뜻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 A하고 그 다음에 H 휴머니티하고 L 러브라고 하자. 그래서 그 이름이 R로 그냥 지금까지 오고 그 내용은 아트 휴머니티 앤드 러브예요. 그러시군요. 예. 네네. 그 앞으로의 어떤 재단의 역할과 또 계획,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재단에서는 이 작가분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외에 간접적으로 우리 한인사회의 그 일반인들을 돕는 일을 해. 그 뭐냐 하면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술사라든가 그 외에 아티스트 토크라든가 그 외에 뮤지엄 방문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일반인들이 전부 이 알재단의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함께 일을 하는데 저희는 이분들이 앞으로 그 우리 알재단이 원하는 뉴욕의 한국 현대미술관을 갖고 싶어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멤버들이 멤버라고 또 멤버는 아니지만 모든 가족이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인사회가 이 미술 뿐만이 아니라 문화 그쪽 예술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어서 모든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좀 덜 힘들고 힘을 받으면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잘하시고 미술하는 사람들 미술을 잘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우뚝우뚝 서는 그런 미술인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게 제 소원입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알재단의 이숙녀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아침부터 내린 비로 하루 종일 하늘이 렸습니다. 기온도 70도대로 뚝 떨어졌는데요. 밤 기온도 최저 68도로 평소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계속 흐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지역 보이는데요. 강수 확률은 2에서 30%로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이며 최고 73도, 최저 63도입니다. 모레는 비구름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날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온도 다시 평년 수준 점차 되찾습니다. 이번 주 주말 전까지는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기온은 85도대로 다시 여름 날씨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름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24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KBTV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